발암물질에 경구 피임약이 있다는데 먹고 있는 와중에도 걱정이 되어서요. 이 부분도 다뤄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처음에 나오고 나서 저희 막 학회에서 원장님들끼리 막 한참 막 얘기했었는데 피임약 먹으면 가슴 커지냐는 카더라도 궁금했는데 없네요. 제가 느끼기엔 커지는 것 같던데 하셨는데요. 우리 막 배란기 지나고 하면서 왜 가슴 빵빵해지잖아요. 살은 찜 이건 확실함. 그런 네가 많이 먹어서 아니?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Q&A 영상은 피임약 제가 2편을 찍었었잖아요. 많이들 봐주셨는데 댓글은 또 좀 소소했어요. 근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들어서 아주 뿌듯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피임약을 오랜 기간 먹고 임신을 안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그거는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간암까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유방암은 폐경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을 때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60 이상 오래 복용한 경우에서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젊은 나이 자체에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임약을 뭐 한 10년 이렇게 먹어야 조금 올라가는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먹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아주 조금이라서 우리가 유방암 위험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몇 년 먹는 거 가지고 유방암 이렇게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아주 미미하게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미미해서 굳이 말할 가치가 없다 이런 느낌인데요. HPV 때문에 걸리는 게 99%이기 때문에 피임약 때문에 자궁경부암 조심하세요.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걸리는 게 간암이고, 일반적인 분들이 간암에 그렇게 쉽게 걸리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약을 엄청 많이 먹어서 간이 자극이 돼서 간암에 걸리는 걸 거야 라는 어떤 피셜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간암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방암의 위험은 오히려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드세요. 거꾸로는 안 됩니다. 유방암이 있거나 자궁경부암이 있거나 간암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경구 피임약을 먹는데요. 복합 경구 피임약이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어떤 글을 보게 되어서요. 정말 사실인가요? 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경구 피임약 먹는 사람들은 병원 가서 복용 중이신 약 있나요? 라고 할 때 있다고 대답하면 되나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방하는 약 중에 같이 상호작용 을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은 찜 이건 확실함. 그런 네가 많이 먹어서 아니? 살이 왜 찌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영상에서. 확실한 약도 있지. 그치만 안 그런 약도 있죠. 다낭성 증후군 때문에 야지를 1년 넘게 복용 중인 40살입니다. 근데 의사쌤이 이젠 혈전 위험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삽입시술 같은 걸 권하시더라고요. 꼭 그래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의견도 뭐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오래 먹는다고 해서 혈전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복용 첫 달의 혈전 위험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첫 달이 아니어서 길게 먹는다고 무조건 이게 더 올라간다? 그렇지는 않아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흡연자라면 굳이 바꾸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임약 4년 복용 후 지난달 초에 중단했습니다. 아직은 계속 생리를 안 하는데요. 임신을 바로 준비 중이라 임태기도 해봤는데 음성이고 산부인과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란 테스트기로 확인하면서 임신 시도를 계속 해도 될까요? 오래 드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혹 생리를 좀 길게 안 하는 경우도 나이에 따라 있을 수 있고요. 젊은 나이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흔한 거는 아니고요. 드물게 있을 수는 있고, 보통은 피임약 복용 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무월경이 반복되는 그러한 질환들이 있었던 분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생리를 규칙적으로 했던 분들한테는 잘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지금 뭐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슬슬 생리를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신을 바로 시도해보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날짜를 맞춰서 할 거야 라고 하면 배란 테스트기를 해보고 관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임약이랑 질염이랑 아무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어요. 자궁 내막도 사람마다 다른데 얇은 사람은 피임약 먹을 때 주의해야 하나요? 네?
뭐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얇은 사람은 뭘까요? 얇다의 기준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원래 자궁 내막은 생리 전에 두꺼워졌다가 생리를 하고 나면 얇아지고 다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주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학기 없이 연속 복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생리 안 하고 싶어요. 세팩 연속 복용 후 휴약 이런 식으로 주기를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맘 같아선 임신 계획 전까지 계속 생리 없게 복용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동감하죠. 생리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자궁 내막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피임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자궁 내막에 배출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게 계속 쌓여있게 되면 내막에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휴학기를 가지시는 게 좋고 피임약을 계속 복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생리를 거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시고 휴학을 하도록 할게요. 몇 년 폈다가 끊은 사람은 35세 이상 흡연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전에 폈었고 현재는 비흡연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막 한 달 전에 끊었어 이런 거 말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지난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래 먹으면 자궁 내벽이 얇아진다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얇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얇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 피임약 먹는다고 불임되는 거 아니고 호르몬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 게 맞네. 피임약 먹는다 말하고 별별 소리 다 듣고 나서 이 영상 보니 눈물 나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같으니. 불임되지 않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폐경이 다가오는 어머니께 추천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폐경이 다가오는 폐경 2인기에 계신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클레라 같은 피임약 추천드리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정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폐경이 다가오는 어머니는 진료 후에 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피임약 먹으면 가슴 커지냐는 카더라도 궁금했는데 없네요. 제가 느끼기엔 커지는 것 같던데 하셨는데요. 우리 막 배란기 지나고 하면서 왜 가슴 빵빵해지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슴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커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이거 먹었더니 가슴이 빵빵해졌어요 라고 하셔서 유방통이 계셨어요. 그럼 다른 약으로 좀 바꿔볼까요? 라고 하셨더니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임약 오래 먹으면 잘 건조해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막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 먹으면 혈중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점막이나 이런 데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는 피임약을 좀 먹다 보니까 건조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먹었더니 나는 특별한 게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유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 발암물질에 경구 피임약이 있다는데 먹고 있는 와중에도 걱정이 되어서요. 이 부분도 다뤄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처음에 나오고 나서 저희 막 학회에서 원장님들끼리 막 한참 막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아주 조금 그냥 이거 자체로 암을 만들 수가 있는 성분이면 다 여기다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에 있는 막 에스트라디올만 계속 먹으면 자궁 내막암 쉽게 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먹지 않잖아요. 근데 프로게스테론도 적절하게 섞였고 그런 위험성을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이거 하나하나가 과다 노출되거나 지속적인 노출이 되면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성분들은 다 그냥 갖다 때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술도 있고요. 햄도 있고요. 간접 흡연도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쪼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우리 뭐 사망 위험 물질, 1급 사망 위험 물질에 물, 불, 뭐 자동차, 비행기 뭐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1도 없으십니다. 경구 피임약 먹지 마라. 혈압 높아지고 불감증이 된다. 혈압을 높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마다 처방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혈압을 재는데요. 한 번도 고혈압이 걸린 분은 못 봤고요. 불감증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아주 잘 설명해 드렸죠. 불감증은 아니에요. 성욕
급증기가 없어지는 거죠. 여행으로 인해 생리 미루는 걸로 꾸준히는 아닌데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생리 7일 전에 복용해서 생리 잘 미뤘는데 이렇게 자주 생리 미루는 용으로 두세 달 정도에 한 번씩 복용하는 건 자궁 건강이 안 좋아질까 걱정인데 상관없을까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좋지는 않아서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거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약국에서 피임약이랑 제산제인가? 지사제? 같이 먹으면 훅 눕는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뭐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 피임약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희 병원에 피임약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근처 산부인과 그리고 근처 약국 이런 곳에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제 영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잘 챙겨 드시고 지레 겁먹지 말고 뭐든 과유불급이고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고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드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